이체 양명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틀막, 그 다음에 이제 대파가 대파하다. 위아이면 좀 사이 없어 보이잖아. 7,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비율은 종이 가방도 예뻐요. 웬만하면 사십시오.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사실과 인식은 늘 같지 않다. 세상은 나에게 사실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대로 존재한다. 인간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인식의 틀로 재단해서 자신의 논리와 추론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인식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질적인 자기 직업병 같은 게, 수사는 사실의 영역이잖아요.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그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론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범죄자를 잡아갖고 증거 제출해서 법정에서 이제 유죄를 받으면 되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너무 집착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내임도 극복하고 남은 3년 동안 또 국정 운영하셔야 되니까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투자와 투기, 주식에 있어서 네. 이제 투기라는 거는 주식의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제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과 인식 중에서 인식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투자는 인식과 사실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맞아요. 핫한 주식이 한미반도체인데, 네네. 이 한미반도체의 인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 네. 얘가 지금 10개거품인데 네. 10개거품까지 갈 수 있다고 보면 따라가는 네. 거고, 이제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이제 투기라는 거고요. 그런 아까 인식을 적극 활용하는 거라는 거고요. 채팅창에서는 예. 반도체 지금 따라가면은 그때부터 배터리가 급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지. 꼭 이상하게 누가 예, 내 예. 계좌를 보고 있는 듯이. 네.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45,000원짜리 달란트 투자하고 하고 있는 이제 그 강의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보고 따라가야 되나? 그럴 때 차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강좌가 거기 한강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넣어드린 거니까, 차트 강좌 같은 거 좀 보고, 그게 이렇구나 해서 이제 따라가시면 될 일이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는 인식과 사실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예, 디테일한. 이거 저 지금 알겠어요. 작가님은 투기 이꼴 반도체, 투자 이꼴 2차 전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인식을 자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겸손 힘들어 같은 경우가 3일 전에 방송했던 게 조회수가 지금 168만이에요. 보수 유튜브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지금 현상에서 많이 망가졌는데, 보수 네. 유튜브는 생태계 자체가 네. 이제 배승희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이제 따따붙다라는 이제 방송이 있는데, 이 라이브 쇼가 조회수가 39만입니다. 4배, 한 5배 정도 네. 차이 나죠. 평소에 한 200만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날은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만 대 200만이니까 5배 정도 더 인식에 더 큰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힘들어가. 네. 그리고 이제 겸손 힘들어는 시간 자체도 훨씬 길어요. 2시간 37분이잖아요. 따따붙다 라이브는 5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월등하게 긴데, 그런데 5배를 사람들이 더 본단 말이에요. 네.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경제나 뭐 이런 거 서브 채널이 또 많이 있어요. 서브 방송들이. 근데 이런 측면에서 너무 약하거든요. 지금 보수가. 사실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의석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이쪽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 네. 생태계가 진보 쪽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거가 지는 겁니다. 유튜브 예. 전사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나를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키워야 된다고. 아니, 왜 갑자기 양파라고 하시더니. 양파라도 있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생태계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순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제 민주당이 구글코리아하고 작업했던 게 지금 제대로 잘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예. 이게 고쳐져야 앞으로 국민의힘에 좀 가망이 있는 거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이 언론 지형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로 진보 우위 상황으로 가면, 네. 선거는 할 때마다 불리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거 되는 겁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프로파간다 만들었던 게 이체 양명주라든지 이태원 최상병 특검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김건희 여사 이제 주식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틀막, 투표할 때 파 못 갖고 들어가게 했다고 그게 해갖고, 파틀막. 예, 파틀막.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파가 대파하다. 이런 레토릭을 딱 만들어 갖고, 이 레토릭을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주입하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지는 겁니다. 민주당 이기는 거. 보수 유튜브도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2조 심판 이건 안 된다고. 심판은 뭐 총선에서
심판이 되냐고. 이게 이 집권당인데. 세상은 유튜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튜버가 지금 핵심 미디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요새 누가 신문 누가 보냐고. 신문 안 보잖아요. 그 매스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거에 맞춰야 돼요. 국민의힘은 너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리한 겁니다. 선거할 때 되게 화제가 됐었던 이 짤인데 디올 가방 메고 식빵 모자 쓰고 파들고 이제 투표로 가는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사실 선거법상에 투표할 때 정치적인 구호나 이 선전이나 투표장에 갖고 가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파틀 막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선거관리에서 그건 불법이다. 네. 갖고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게 마치 무능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 겸손힘들은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내가 이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세요. 디올 백을. 디올 가방은 팔거든요, 여기. 네이버 쇼핑 가시면 디올 쇼핑백 미니 소형, 중형, 중대형 명품 쇼핑백을 판단 말입니다. 아, 위하면 좀 사이 없어 보이잖아. 매직으로 칠해서 가면. 웬만하면 좀 사서 갖고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7,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디올은 예. 종이 가방도 예뻐요. 그러니까 네. 가방도 예쁘다니까. 종이 가방도 예쁩니다. 웬만하면 사십시오.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파테크, 대파가 문제였는데 3년 전입니다. 여기 SBS 뉴스 파테크 대파 코인 반려대파 직접 키운다. 3년 전에 가격이 더 비쌌어요. 파는. 이때 한 7,000원, 8,000원 했었다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팥값 많이 올라가고. 수연이네 집에 갔는데 수연이가 집에서 이제 파를 기르는 그게 네.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저희 엄마도 예. 파 기르시고 예, 잘 잘 자라잖아요. 자란다고 잘 기르시잖아요. 예, 파테크, 예, 이때부터 유행했던 거고.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드 치고 해명해도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거의 약간 그 밈처럼 돼버렸어. 예, 예. 근데 이게 밈이 진짜 엄청 파급력이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놀이가 돼버린다고. 그쵸, 놀이가 되죠. 예. 재미있는 거죠. 재밌는 거죠. 예. 실제로 이때 3년 전에 뉴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파 가격이 한 단에 7,000원을 넘는 등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파테크, 대파 코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3,000원, 4,000원 했었어요. 835원 얘기할 때. 파 가격이 어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결국 인식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됐을 때 그러면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요. 안 했잖아요. 이슈에 나가서 한 뿌리 말씀하신 건가 보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 총선을 좌우한 거는 영부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압도적으로 밀린 데가 보면 20대 여, 30대 여예요. 20대 여에서는 무려 70대 25였거든요. 30대 여에서도 59대 36이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영부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총선을 좌우했다. 결국은 디올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인식.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결국은. 네.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먼저 싫고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도 초두 효과라든지 예. 그 호감이라는 그게 참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매스미디어가 그래서 지지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는 유튜브나 방송이 아예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쭉 이끌어왔던 국정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찬양하고 이 방향성이 옳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혐오와 증오의 정치에서 정책의 정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정치 유튜브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다양한 얘기를 내가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되게 드물어요. 자기 네, 한쪽만 네. 보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듣고 있는 거는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는 참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유튜브는 진보 쪽은 이제 하루 종일 김건희 윤석열 까고 보수 유튜브는 하루 종일 이재명 민주당 까고 뭐 김혜경 여사 버크하고 이러거든요. 저 사람의 사생활이나 불법적인 거 뭐 이런 것만 계속 까고 하다 보니 정책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고 네. 이 정책이 되게 좋은 방향인데 네. 이 좋은 정책 방향을 사실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을 보수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정책 얘기를 왜 잘 안 하냐면 네. 정책 얘기를 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돼서 잘 씹어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네. 지루하거든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찬성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저번에 이제 김영남 의원하고 이제 같이 토론했던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네. 지금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이제 정치적인 염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쵸. 띄워진 거잖아요. 대표 주자. 대표 주자, 양쪽의 네. 대표 주자니까 네네네. 예, 자기의 정치적 염원을 이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 거는 그분들의 의지나 뭐 뜻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나 뜻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을 굳이 이제 나쁜 쪽으로 헐뜯고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그분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건 안 되고요. 좀 안 하는 걸로 좀 서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요. 하지만 동양 사상에 보면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예불하서인 형불상대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낮은 사람들한테는 예로서 다가가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고, 형불상대부에서 형법 같은 거는 상대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부. 예, 상대부면 높고 되게 크고.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네. 얘기하거든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옛날에 이제 동양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족이라든지 고위 관력, 그 세력들한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거기에 비춰보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동양에서 이런 말이 좀 통용됐다고 하면 그거는 또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정관지치라고 그래서 이 당나라 태종의 연호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627년부터 649년까지 이 정관 시대에 이룩한 빛나는 정치를 이끌어서 정관지치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네. 이제 개원지치하고 함께 중국 역사의 황금 시대로 꼽힌다는 건데, 근데 이 당나라 태종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흉악범입니다. 살인했거든요. 어떤 살인이요? 신족 살인. 626년 7월 3일 형과 아우를 죽인 현무분의 변으로 태자가 되다. 한송명청, 오랜 중국사에 수많은 왕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왕조가 당인데 이때가 국세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원이나 청에 비해서는 한족의 왕조라는 정체성이 있고 송나라 못지않은 문물을 이룩한 데다가 명나라 이상의 국위를 떨쳐서 당시 이슬람 제국과 함께 세계 2대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왕조가 당이기 때문이다. 그런 네. 당나라를 만든 주인공이 다름 아닌 태종 이세민인데 그의 연후인 정관에서 딴 정관의 치는 오랫동안 신화적인 이상 정치의 시대인 3대 다음가는 최고의 태평성대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626년 7월 2일 벌어지고 7월 5일 이세민이 황태자에 책봉됨으로써 마무리되는 현무분의 변이 필요했다.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세민은 여기서 태자인 형 이건성과 넷째 동생입니다. 동생 이원기를 죽이고 부왕을 위협하여 태자 자리를 쟁취했다는 겁니다. 살인자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칭송받는 네. 그런 제왕이니까. 검찰공화국 자꾸 얘기하고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이 사람은 검찰에 들어와서 잡아서 이제 살인죄로 징역 살리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법 위에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법이 정치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들이 내리잖아요. 네. 판사들이. 네. 그 판사들은 일반 시민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판단력이 있는 이제 이 특권 계층이 되는 거니까 우리 헌법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특권 특수계급의 창설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네. 그 헌법 정신하고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예. 혹은 정치가 예. 법 위에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이제 보면 법조 카르텔이 사실은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법조 카르텔이 있는 이유가 바로 법이 정치 위에 자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용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민주주의를 공부하기 위해 갖고 그 민주주의 원형이 고대 그리스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유죄무죄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민회라고 그리스 시민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 그 얘기를 들은 그리스 시민들이 투표해갖고 유무죄가 결정이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것이다. 미국의 지금 사법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그 그리스 제도의 일부를 본따 갖고 네.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배심원 제도. 예. 일반 시민들이 이 사람이 형사 재판의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이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잖아요. 그게 그리스 제도에서 따온 거거든요. 우리는 판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판사가 마침 제가 옛날에 이제 내 여자친구 뺏어간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죄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한테 이 예의를 다 적용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누가 법 시키겠습니까?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지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뭐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흠보다는 더 큰 뭔가의 이제 이 뭐랄까 기대. 미국이 지금 이제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네. 트럼프를 자꾸 기소하잖아요. 아. 과거에는 다 용서해 줬던 거라고요. 안 건드렸다고요, 대통령을. 네. 대통령 전임 대통령도 안 건드렸거든요. 아, 이거 진짜 새로운 시각이에요. 예, 그게 그게 미국의 전통이었어요. 네. 암묵적인 룰이었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사실 트럼프 뭐 성추문뿐만 아니라 예, 여러 예. 가지 부분들을 잘못했으면은 뭐 기소하고 대통령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예. 자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 갖고 자꾸 접근하면 앞으로 선거 이기 어려워요, 진짜. 그 지지를 우리 쪽으로 넘겨와야 국민의힘 쪽으로 넘겨와야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 갖고 사법 리스크 그거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질수록 그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결속이 강해지는 겁니다. 뭐 대통령 되는 사람이 사실은 뭐 좀 범죄 좀 하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도덕적이기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자리예요. 무능력한 대통령은 부도덕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이 있는 거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따질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있어서 부도덕이나 이제 뭐 이런 거를 갖고 공격해 갖고 선거에서 이긴 사례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하고 정동영하고 선거할 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던 게 뭐냐면 다스, 주가 조작, 네. 예, 이런 거였거든요. 20%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아마 저 돈 좀 챙겼을 거다. 라고 생각 안 하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도덕적인 훈계이 있지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나라가 잘 되게 해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100% 무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저렇게 얘기 나오고 보니까 저중에 뭔가 하나는 걸릴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회를 쾌도난마처럼 개혁의 길로 이끌어 갈 거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쵸. 지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민주주의다. 예,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상대주의고 네. 상대주의 관점에서 왜 범죄자를 니들은 좋아하냐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평생 집니다 그러면 진짜로.